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설비 기준의 제3장인 저압전기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저압전기 설비에서는 총 5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칭, 안전을 위한 보호, 배선설계, 조명설비, 특수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전체적인 통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이 통칭에는 적용의 범위 그리고 개통접지 방식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용 범위를 보자라고 보면 저압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죠. 저압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를 우리는 저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전압이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통접지 방식입니다. 이 개통접지 방식에는 문자로 TN계통이라는 게 있고 TT계통이라는 것도 있고 IT계통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TN계통에는 또 세 가지로 또 구성이 되면 TNC계통, TNS계통, TNCS계통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의 의미하는 문자가 어떠한 거냐라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이 접지 계통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만 아시면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TN 계통에는 총 3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TNS, TNC, TNCS. 그래서 TNS 계통은 이렇게 생겼고, TNC 계통은 이렇게 생겼고, TNCS 계통은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교재의 그림은 다 있을 것이고, 있죠, 그죠?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서 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TT 계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IT 계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셔도 된다. 제가 여기에 한 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Y 결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계통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얘는 지금 요 변압기죠, 그죠? 변압기 어디냐면 변압기 뭐 2차 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지금 뭐예요? 저압이죠. 왜? 우리가 지금 다 저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중성선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얘를 중성선 N. 그러면 얘는 L1, 얘는 L2, 얘를 L3라고 보고요. 여기에 전동기가 있다라고 볼게요. 전동기를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코일이 델타 결선 운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 L1, L2, L3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얘를 L1, 뭐 L2, L3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다. 그럼 얘는 여기에 이렇게 L1 얘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L2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고 L3 이렇게 연결된다. 그죠? 그럼 얘는 전동기가 운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중성점을 접지하겠다요. 중성점을. 얘를 접지하겠다. 대지와 접지하겠다. 그리고 얘도 외함을 접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요 외함을 접지할 거예요. 이렇게. 외함을 접지. 외함 접지는 우리 뭐라고 하죠? 보호 접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거를 제가 P2선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얘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뭐 한다고요? 접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때
이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개통 접지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보호 접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맨 처음에 T, N 계통이라는 걸 볼게요. 요 T, N 얘는 첫 번째 글자고 얘는 두 번째 글자잖아요. 요 첫 번째 글자는 뭐냐면 개통 접지를 의미해요. 두 번째 글자는 보호 접지를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 T라고 하는 건 테라, 땅이에요. 대지. 개통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접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호 접지를 중성선에 연결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개통과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개통 접지와 연결하겠다. 요게 TN 계통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보호 접지를 여기에다가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연결하겠다. 이게 TN 계통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T 계통. T 계통은 뭐냐면 T 개통 접지를 땅에다 연결하겠다 이거예요. T. 그 다음에 T 두 번째 열에 얘는 보호 접지를 얘도 땅에다 연결하겠다 이거예요. 여기다 연결할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다른 데다가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는 TT 계통이에요. TT 계통.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 연결하면 TN 계통인 거고 얘랑 따로 되어 있으면 TT 계통인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IT 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랑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T고 얘는 I잖아요. I라고 하는 것은 isolate, 절연하겠다. 뭐야? 접지를 안 하겠다 이거. 얘를 여기를 접지하지 않겠다. 이거. 계통을 뭐 하겠다? 접지하지 않겠다. 이게 IT 계통. 그러니까 접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여기를 어떠한 임피던스를 통해 접지하겠다라고 하면은 IT 계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TN 계통이 뭐고 TT 계통이 뭐고 IT 계통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책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그려져 있지만 본질은 이거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때 여기 TN 계통에는 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T, N, C 계통이라는 게 있었고 T, N, S 계통이라는 게 있고 T, N, C, S 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TN 계통을 그려보면 여기는 접지가 되어 있고 TN 계통이 얘는 이렇게 우선 연결해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TN 계통이에요. 그럼 이 TN 계통 중에서 TNC도 있고 TNS도 있고 TNCS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요 상태에서 얘는 중성선과 이쪽을 보시면 돼요.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죠. 따로 쓰고 있다고. 그리고 요거는 TNS 계통. S는 separate, 나눠져 있다 이거죠. 분리되어 있다 이거죠. 요 그림이 TNS 계통이에요. 그런데 TNC 계통은 C, 결합되어 있다. combine.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P2랑 N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결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선이 없고 요렇게 요 선이 없고 요 상태에서 이게 중성선이 아니라 중성선과 보호선을 겸용하는 거예요. PEN선. 그럼 얘는 여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연결한다 이거예요. 요게 TNC 계통이에요. TNC 계통. 그러면
TNCS 계통은 어디까지는 같이 쓰고 어디부터는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조금 더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제가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얘는 L1, L2, L3 여기 부하에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부하에 하나, 둘, 셋, 넷. 제가 이거 하나, 둘, 중성선이 없지만 얘는 L1, L2, L3, 뭐 중성선 N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여기에 중성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중성선이고요. 여기는 보호선이고요. 요 부분은 PEN선인 거예요. 중성선 겸용도체인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는 중성선과 보호선을 같이 썼으니까 TNC 계통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중성선과 보호선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TNCS 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는 L1은 여기에 연결될 거고요. L2는 여기에 연결될 거고 L3는 여기가요. 이렇게 L2는 여기에 L1, L2, L3 중성선 여기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리고 외함은 여기 P선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TNC, TNS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표시를 할 때 얘는 중성선이잖아요. 중성선은 어떻게 표시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려놓고 점 얘는 중성선이다 이거예요. 얘는 보호선이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려놓고 선으로 이렇게 가요. 얘는 보호선이다. 약속인 거죠. 그러면 중성선이면서 보호선인 얘는 이렇게 그려놓고 점, 바 이렇게 놓으면 얘는 중성선이면서 보호선이다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제가 앞에 다시 보시게 되면 교재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TNS 계통 그 다음에 TNC 계통, TNCS 계통, TT 계통 그 다음에 IT 계통에 대한 그림을 설비 회로를 다 설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교재에 있는 이러한 회로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직접 이 회로들을 그려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제3장의 저압 전기 설비 중에서 2절 안전을 위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기 설비를 사용하다 보면 어떠한 고장,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로부터 사람이라든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고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고의 종류에는 과전사고, 과전류에 의한 사고, 과도, 과전압에 의한 사고 또는 전기 설비로부터 나오는 어떤 열에 의한 사고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목차를 좀 보시게 되면 안전을 위한 보호의 종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감전, 과전류, 과도, 과전압, 열 영향에 의한 이 네 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과전류에 의한 보호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감전에 대한 보호에는 총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즉 감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상황이 있을 거고 감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전기를 차단한다던가 또는 절연을 강화한다라던가 또는 전기적으로 어떤 분리,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한다라던가 그리고 낮은 전압을 쓴다라던가 또는 그 위에 추가적인 보호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전류에 대한 보호에는 그럼 과전류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과전류에는 과부하 전류라는 것과 단락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 그리고
과전류 차단기, 요 시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도 과전압이나 뭐 연령에 의한 것은 내용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감전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먼저 할 건데, 감전에 대한 보호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목차를 넣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감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는데 일반 요구사항이 뭐냐?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 여기에 전동기가 있다라고 보죠. 그럼 전기가 이렇게 올 것이고요.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일을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외암이 있겠죠. 뭐 여기에 받침대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전압의 규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급해주는 전압을 교류를 사용하게 되면 얘 교류는 우리가 얘기해 이제 시료값으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얘는 시료값으로 얘기하자. 그럼 직류 같은 경우에는 직류를 사용한다면 얘를 리플프리로 하자 이거예요. 리플프리가 뭐죠? 리플프리라고 하는 것은 맥동률이 10% 이하인 직류를 우리는 리플프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약속이다. 자, 두 번째, 보호 대책을 구성을 보시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 보호라는 것이 있고 고장 보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장 보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보호인 거고 고장 보호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을 볼게요. 여기는 실제 전기가 이렇게 통하는, 제가 여기다 교류 전원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전류가 통하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는 충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전부. 그럼 이 충전부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닿으면 감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지금 뭘 썼어요? 요 충전부를 사람이 닿지 않도록,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사람이 닿지 않도록 우리는 외함을 했어요. 요 외함. 요 외함이 기본 보호예요. 기본 보호. 다르게 얘는 기본 절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럼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여기를 닿으면 감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감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전원을 차단한다라던가 이중 절연을 한다라던가 전기적인 분리를 한다라던가 또는 전압을 낮춘다던가 추가적인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절연을 한 번 더 강화한다라고 볼게요. 한 번 더 절연을 강화한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얘를 한 번 더 절연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감전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뭐죠? 이게 이중절연인 거죠. 이중절연. 그러면 이 이중절연이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고장보호예요. 고장보호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얘를 고장보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호대책의 구성에서는 얘 하나만 하던가 또는 얘 하나만을 하던가 그리고 얘 두 개를 같이 하던가 그리고 추가적인 보호를 하던가. 그쵸? 얘는 이 추가적인 보호는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한 다음에 이 추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추가적인 보호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는 여러분들 보호대책의 구성에는 기본보호 플러스 고장보호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그러니까 얘를 하든 그리고 이 두 개를 모두 제공하든 그리고 추가적인 보호도 추가하든 이렇게 보호대책을 구성할 수 있다. 얘만 하든 얘를 하든
그리고 추가적인 것을 하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설비 각 부분에서 보호 대책을 고려하여 얘네들을 뭐 하나 이상으로 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감전을 방지. 그러니까 얘를 닿았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얘를 만지면 감전이 발생하므로 요 것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을 해라. 이게 뭐예요? 전원을 자동 차단한다라든가 또는 이중절연을 한다라든가 전기적인 분리를 한다라든가 전압을 낮은 거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설명으로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장보호에 관한 규정은 다음 기기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장보호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언제 생략할 수 있느냐? 그럼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전을 방지하는 게 고장보호라고 했습니다. 내가 요 부분을 닿으면 감전이 돼요. 그러면 이 고장보호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여기에 안 닿는 경우면 되겠죠. 그죠? 사람이 여기에 닿을 수 없는 구조이면 이 고장보호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가항부터 볼게요. 가공전선 애자의 금속 지지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애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얘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건물에 부착되고 접촉범위 밖에 있는 접촉범위 밖에 있다는 거 뭐죠?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범위에 있는 얘는 고정보호를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가공전선이 철근 강화 콘크리트 주로서 철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여기 여러분들 전주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주가 있으면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철근이. 근데 이 철근을 닿을 수 없다고요, 내가.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항 보시면 뭐 볼트, 리벳, 명판 이래 뭔지 몰라도 돼요. 너무 작아서 그죠? 손에 쥘 수 없거나 인체가 결국엔 또 뭐예요? 접촉할 수 없는 노출 도전부로서 보호도체 접속이 어렵거나 접속 신뢰성이 없는 결국엔 얘도 뭐예요? 접촉할 수 없는 경우. 사람이 닿을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네 번째,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한 보호에 따라 금속 또는 금속재의 함, 그러니까 이중절연이 되어 있는 이중절연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경우죠. 즉 고장 보호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뭐란 얘기예요? 사람이 닿을 수 없어서 감전이 되지 않는다라면 굳이 고장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뭘 알아야 돼요? 기본 보호가 뭔지, 고장 보호가 뭔지, 추가 보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그럼 그 중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전원 차단, 이중절연 강화, 전기적 분리, 전압을 낮은 거 쓴다. 뭐 추가적인 게 있고. 그럼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전원의 자동 차단. 그럼 여기에서 전원의 자동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서 차단기가 어떻게 하는지 열려라 이런 얘기죠. 전원을 자동으로 연다. 그런 방법이 있다.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대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 계속 똑같이 나와요. 보호 대책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보시게 되면 기본 보호는 여기가 충전부잖아요. 이게 기본 보호라고 하죠. 기본 보호 하라 이거죠.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고장 보호는 여기에 사람이 닿았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됐을 때, 여기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등전이 본딩하라. 보호, 등전이 본딩 하라. 이건 얘기죠.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 이거 기존에 배웠잖아요. 여기에, 접지 뭐였죠? 접지 단자. 단자가 있고 여기 외함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한 것을 우리는 보호 도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금속재의 부분에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이런 얘기 했던 거 있었죠. 그죠?
등전이 본딩을 하고 또는 자동 차단하라 이거예요. 고장 보호로 등전이 본딩을 하고 그리고 자동 차단에 의한다. 추가적으로 뭘 쓴다고요? ELB를 쓴다고요. 누전 차단기를 쓸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고장 시 자동 차단은 이런 상태예요. 현재 사고가 나지 않은 이런 상태예요. 그럼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지금 자동 차단할 거잖아요. 자동 차단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자동 차단을 얘가 하는데 몇 초 이내에 동작할 거냐 이거죠. 여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얘 자동 차단 장치가 몇 초 이내에 동작할 거냐. 이건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암기하기 편한 게 이렇게 편하니까.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전압이 220V예요. 220V고 얘가 TN계통이라고 볼게요. TN계통일 때 자, 220V이고 TN계통. 우리 교류 쓴다라고 봐요. 0.4초라고 되어 있네. 그쵸? 그러면 TN계통에서 전압이 220V일 때 여기 지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얘는 0.4초 이내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동작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를 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암기 하셔야 된다. TN계통은 0.8, 0.4, 0.2, 0.1 5, 0.4, 0.1 여기 0.3, 0.2, 0.7, 0.04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주셔라. 아시겠죠? 몇 초 이내에 동작할 거냐 읽어볼게요. 보호장치는 고장 시 아래 규정된 차단 시간 내에 회로의 선도체 또는 전기 설비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50V 이하에서는 여기는 50V부터 나왔잖아요. 50V 이하에서는 TN계통은 5초 이내에 차단하면 되고요. TT계통은 1초 이내에 차단을 하면 된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TN계통에서는 5초 이하에 차단하고 TT계통은 1초 이내에 차단하여라. 자, 그 다음에 이 자동 차단에서는 기본적인 게 고장보호에서는 등전이 본딩이랑 그 다음에 자동 차단이죠.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럼 누전 차단기는 어디에 시설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디에.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누전 차단기 설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가항 보시게 되면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기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누전 차단기 시설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적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50V를 초과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용전압 50V를 뭐 한다고요? 초과 하는 저압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근데 얘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금속재 외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금속재 외함에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라 이거예요. 그 두 번째. 여기는 나중에 생각해요. 이거는 좀 이따 우리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그 문서를 볼 때 어떤 큰 대분류부터 한 다음에 소분류로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주택의 인입구. 뭐 누전 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선로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택의 인입구. 그러니까 주택의 입구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 세 번째. 저압 고압 특고압 전로와 변압기에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 전로. 그러니까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고압이나 특고압이에요. 그리고 얘는 저압이에요. 그럼 여기에 전압이 400V를 초과하면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400V 초과 저압 전로. 그쵸?
근데 얘가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네, 변압기. 변압기는 대부분 고전압을 저전압 낮추자는 거. 고압 및 특고압의 1차 측이고 2차 측 저압인데 400V를 초과하면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전로. 마찬가지로 얘도 400V 초과의 저압전로인데 어디에서 공급하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저압전로. 그쵸? 그 다음에 전로에는 자동 복구 기능을 갖춘 누전 차단기. 이거 좀 이따 보자 이거예요. 방향도 좀 이따 봐요. 그럼 여기 위에서 우리 얘기한 것 중에 누전기를 시설해야 될 대상 중에 저압 50V를 초과하고 금속재 외압을 갖고 있는 애들은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래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언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느냐? 요 항에 대한 어떤 예외 사항을 보자 이거. 예외 사항. 문제에서 이게 나오기 제일 좋죠. 다음 중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뭐 이런 걸로 문제 나오기 얼마나 좋아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예외 사항에서 하나씩 보게 되면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발전소나 변전소라든가 개폐소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건조한 장소. 건조한 장소에서 안 해도 된다. 그죠? 50V를 초과하고 금속주 요염을 갖고 있지만 건조한 곳에 시설한 경우는 또 안 해도 된다. 세 번째, 대지전을 150V 이하인 기계 기구를 물기가 없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게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짧게 얘기하면 150V 이하, 대지전압 150V 이하, 물기가 없는 장소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번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적용을 받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뭐예요? 이중절연 구조의 기계 기구를 시설한 경우.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중 절연을 한 것. 또 누전 차단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로의 전원측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고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한 경우. 얘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300V 이하. 그러니까 300V 이하 뭘 쓴 거예요? 절연 변압기를 쓰고 부하측에 접지를 하지 않은 것. 부하 접지를 하지 않은 곳 안 해도 된다. 문제 쉽게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전압 이런 거. 그리고 기계기구가 절연물로 피복한 경우. 얘도 결국은 이중 절연을 한 거고. 일곱 번째, 유도전동기 2차 측 전로에 접속한 모르겠다 그죠? 유도전동기 2차 측 전로에 접속되는 경우. 유도전동기 2차 측은 뭐예요? 2차 저항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누전 차단기를 안 해도 된다. 이게 나오기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읽어보고 조금 요약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규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다음 전로에는 자동 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누전 차단기는 누전이 발생해서 한번 차단이 되면 열리면 사람이 누전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복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동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는 뭐죠? 한 번 더 안전하게 확인을 하고 수동으로 복귀한다 이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조금 덜 해도 된다. 보호를 좀 덜 해도 되는 그러한 장소인 거죠. 읽어보면 독립된 무인통신중개소 기지국. 무인이면 뭐예요?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럼 얘가 자동 복구되지 않으면 사람이 그 멀리 산 속까지 가서 다시 복구를 해야 돼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은 누전이 발생을 했다가 누전이 자동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됐을 때 자동으로 원래 복구를 하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 결국에 뭐예요? 사람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독립된 무인 통신 중개소. 일반인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 사람이 안 가는 곳. 5개 장소로 무인 또 통신 중개 단위 기기 전용 회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자주 가지 않는 곳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복구하는 그런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전 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주택용 누전 차단기와 일반 누전 차단기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닿고 사람이 더 많이 접촉할 우려가 있겠죠. 그렇다면 더 성능이 좋은 주택용이라고 하는 건 더 고성능의 감도 전류가 더 낮은 누전이 조금만 되더라도 동작하는 그러한 종류의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